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공간 모델링에 이어서 내부 공간에 있는 집기, 소파라든가 가구를 한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뭐 스케치업의 웨어하우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집기를 일일이 만들진 않고, 또 스케치업 특성이 세밀한 걸 다듬기에는 기본적인 명령어 갖고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루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가구 같은 디테일한 집기를 만들 때 어떤 루비를 쓰는지 루비를 활용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맥스라든가 라이노에서 만들어서 이볼팅 한다거나, 아니면 웨어하우스에 있는 가구들이 요즘은 이제 뭐, 유명 브랜드, 국제적인 유명 브랜드 가구들은 아예 스케치업 모델링을 해서 웨어하우스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그렇게 만들 일이 많이 있진 않아요. 뭐 조명 등기구라든가 라이팅, 뭐 아니면 퍼니처 이런 것들은 웬만한 디자인 초이스 된 것들은 다 웨어하우스 존재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선택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기가 디자인해야 된다거나 할 때 몇 가지 루비 위주의 설명을 하면서 이번엔 집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기들의 이미지를 뭐 작업을 보통 할 때는 제품 디자인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참고 이미지가 있다거나 스케치가 있으면 이 이미지들을 바로 불러들여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한번 불러올게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드래그 앤 드롭해서 불러오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얘도 하나 들어오고, 자기가 만들 집기를 불러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지들은 이건 오브젝트는 아니고 이미지를 이제 한 분해했다가 다시 그룹핑 해야지만 그 이미지 면체로서의 오브젝트로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이미지가 임포팅 된 겁니다. 근데 어쨌건 뭐 이거는 이걸 잘라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세워볼까요? 축을 방향을 틀어서 90도로 세워놓고, 그다음에 얘도 로테이트 방향을 세워서 90도 로테이트 세운 다음에 이미지를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자, 먼저 큰 쇼파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쇼파 같은 경우는 모듈화된 쇼파예요. 그래서 어떤 큐브 형태인데, 뭐 라운드가 진 큐브 형태의 가죽 쇼파가 배열이 되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끔 된 덩어리인데, 하나 큰 덩어리 만들고 얘를 카페에 써도 되고요. 사실은 매지선이나 이런 가죽 재봉선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오늘은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고, 루비 설명 위주이기 때문에 루비 위주의 설명을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덩어리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 것 같은데,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만드는 방법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할 거는 루비 위주이기 때문에 어떤 걸 쓸 거냐면, 가장 중요한 루비, 대표적으로 루비 중에 커브드 로프트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이게 곡선적인 면을 만들 때 스케치업에서 없어서 안 될 루비거든요. 그래서 어떤 라인을 경로를 따라간다든가, 단편을 이용한다든가, 라인의 결합체를 텐트 구조로 만든다든가 하는 세 가지 구조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커브드 로프트, 스킨을 이용하는 거, 뭐 단면 로프트를 하는 거, 뭐 맥스의 로프트와 같죠. 그 다음에 로프트 바이 스플라인에서 라인을 연결하는 거, 뭐 이런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루비 중에 또 하나 곡선, 직선에서 이제 곡선을 만들려면 아크하고 프렌드선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명령어에는 이제 베지어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루비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게 되죠. 곡선을 만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각자 한 번씩 해봐야 되고요. 맨 앞에 게 기본입니다. 기본. 클래식 베지어 커브라고 해서 이 기본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인트 풀풋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곡면에 두께를 주는 거. 저번 시간에 한번 확인해 봤지만, 다시 한번 이쪽에서 기능에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프리도 스케일. 대표적으로 스케치업의 루비 중에 가장 기본으로 설치되는 게 이제 프리도에서 만든 프리도 스케일, 프리도 뭐 조인트 풀풋이도 프리도죠. 그 다음에 프리도 툴스라고 해서 이제 매핑을 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프리도 툴은 되게 중요하죠. 스케일도 기본 스케일이 스케치업에 있긴 있지만, 각 면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스케일은 확대 축소 값이 배수값밖에 되질 않는데 프리더 스케일은 우리가 캐드에 쓴 것처럼 치수값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뤄서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큰 모듈 하나가 이제 방석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 방석 구조를 높이는 뭐 350, 그 다음에 크기는 990, 폭은 한 660의 기본 틀로 한번 작업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매팅을 이용해 형태는 역시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하면 편하다고 했죠. 길이는 990, 폭은 660, 기본 틀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기본 틀에서 높이는 풀푸시 350 정도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의외로 이게 뭐 여기서 라운드만 주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다국면일 때는 라운드 갖고 이게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체의 윤곽을 잡아주는 기본 틀을 베이스로 만들고 이거는 그룹핑한 다음에 이 위에다 대고 곡면화 작업들을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자, 이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곡면화 작업을 할 건데 그룹핑을 해놓고 이건 베이스가 되고요. 베이스가 되기 위해서 중간선을 하나 구분을 한번 해보죠. 무브 카피 라인만에서 미드 포인트에 하나 중심선을 만들어주고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구 그리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게 곡면, 그러니까 앞면의 곡면을 잡아줄 거예요. 윤곽을 다곡면이기 때문에 앞면의 곡면을 잡아줄 건데 잡기 위해서 뭐 직선을 이용한 다음에 보통은 기본 명령을 할 때는 아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곡면 할 때 아크 면을 되게 잡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베지어 스플라인이라는 자유곡선을 만들어주는 곡면을 만들어주는 라인 중에 맨 앞에 크래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크래식을 이용해서 이 특징은 뭐냐면 이 크래식 베지어 스플라인은 시작점을 찍고 내가 곡면화시킬 최종점을 찍고 끝점을 찍게 되죠. 그 다음에 시작점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곡면을 쭉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정석입니다. 먼저 뭐 전체 뭐 기준이 되는 포인트 하나를 찍고 또 위쪽으로 더 가서 찍어줘도 되고 더 찍고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곡면 내가 원하는 라인을 직선 베이스를 따라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클릭 끝날 땐 계속 달라붙기 때문에 오른쪽 끝은 Don't and East Tool이라고 하면 곡선화된 선들이 나가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곡면 하나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뭐 라운드를 주는 곡면 하나 작업을 한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주고 싶다 그러면 또 줘도 되는데 지금 한 이 정도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도 대칭이기 때문에 보통 제품들은 인공물들은 거의 다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또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 라인을 선택된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툴 중에 하나 JH 툴 파워툴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루비로 옛날에는 흩어져 있던 것들인데 가장 많이 쓰는 루비들을 하나를 묶어놓은 걸 JH 바라고 해서 프리 버전으로 지원합니다. 이 중에 보면 밀러 툴이 있습니다. 밀러 툴 여기 중간에 보면 밀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밀러를 선택하고 밀러의 특징은 내가 반전시킬 위치의 짝대기 중심축 여기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짝대기를 꽂는 방향 그 다음에 클릭 어디서부터 돌리겠습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자, 그러면 이 대칭인 방향으로 같은 라인으로 해줘야 되겠죠? 클릭하면 반대편에 카피가 돼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라인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곡선 라인이 잡힌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곡선 라인 잡힌 것을 보기 위해서 얘는 조금 하이드 시켜 놓을게요. 여기서 하이드 시키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러면 곡면 라인이 잡힌 거고 아래 라인을 갖고 연결을 시켜주면 면체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이 면체가 하나의 기본 틀의 앞면에 인면을 그린 단면이 되겠고요. 이 인면에도 역시 중심축이 필요하니까 라인 하나 긋게요. 미드 포인트에다가 라인을 하나 선정을 해줍니다. 근데 얘가 프론트 정면에서만 곡면이 아니라 앞에도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다시피 앞쪽에도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곡면일 때가 하기 힘든데 뭐 라운드 코너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면 동일값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하기 위해서 곡면을 다곡면을 작업을 할 건데
얘를 카피할 겁니다. 카피해서 move, 카피, 앞면으로 카피를 하는데, 이 뛰는 가격이, 그러니까 간격이, 라운드가 지는 간격이겠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뛰면 너무 공간이 많을 테니까, 35mm? 40mm 정도 해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40mm 정도 뛰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해놓고 40mm 카피.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동일한 크기겠죠. 동일한 크기지만, 이제는 사이즈를 줄여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노프트라는 기능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윤곽이 되는 거죠. 연을 만들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패연을 만들 때 대나무 살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 천막을 덮듯이 천을 덮는 게 커브드 로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페이스라고 하죠, 보통. 라이노 같은 데나 맥스에서도. 그러니까 면체를 트레이에다 덮어주는 것. 그걸 역할을 하는 게 이 커브드 로프트 명령어입니다. 먼저 이렇게 돼 있으면 안으로 좀 줄어들어야 되니까 스케일을 줘야 되는데 기본 스케일로 이건 줘볼게요. 가운데에서 축을 내려주는데 그럼 왼쪽 하단에 치수 보일 겁니다. 치수가 이렇게 배수값으로만 되기 때문에 배수값을 입력하면 되는데 정확히 몇 cm 줄어드는지 몰라요. 정확한 치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프리도 스케일을 가장 많이 씁니다. 프리도 기본 스케일,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프리도 스케일, 세 번째는 프리도 스케일 중에 단면을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한 덩어리만 되는데 기본 스케일은 얘는 내가 원하는 면별로 스케일을 줄 수 있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스케치업이랑 똑같은 기본 박스 스케일은 이 두 번째 건데 먼저 더블 클릭해서 앞에 들어온 걸 선택을 하고 자, 두 번째 있는 스케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높낮이 되는 건 똑같아요. 기본 스케일이랑 똑같은데 아래 배수도 그냥 나오는 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치수를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본이 치수 나온 게 이제 공면화 시켰으니까 321 정도 나왔죠. 321 정도 나왔고 길이는 990이 그대로 나왔네요. 높이만 조금 변형이 된 것 같은데 390에서 조금 350이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321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케일이랑 똑같은데 캔슬을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프리도 스케일은 치수예요. 그래서 먼저 적는 치수가 내가 바꾸고 싶은 치수, 뒤에 적는 치수가 지금 현재 치수예요. 높이를 먼저 줄이려면 321이라는 치수가 나왔겠죠. 그럼 얘를 선택하고 먼저 선택 포인트로 선택한 다음에 아래 보면 변수값 적는 데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cm 정도 줄여보려고 해요. 그러면 321이었으니까 30cm 정도 줄이면 예를 들어 290 정도를 잡을게요. 290 정도인데 현재 치수는 321이에요 라고 치면 슬러시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간격대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치수를 한번 재보면 29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0 너무 많이 줄였으니까 줄어든 상태에서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는 역시 보는 것처럼 350이었겠네요. 그러면 자 프리도 스케일 클릭 가운데 포인트 30cm만 줄여볼 거니까 320을 가고 싶어요. 슬러시 지금 현재 치수 350 엔터 치게 되면 30mm가 정확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로 폭은 볼게요. 가로는 양쪽에 대칭이어야 되니까 이쪽도 30mm, 저쪽도 30mm니까 990에서 60mm가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60mm 빼면 930이 되겠죠. 930. 자,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심에서 축소니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중심에서 축소. 내가 바꾸고 싶은 치수는 930, 현재 치수는 990. 엔터. 그러면 양쪽에 30mm씩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윤곽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요. 사실 이 면들은 나중에 지워줄 겁니다.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지워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아직 형태를 만드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제 라인들을 텐트를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뼈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옆쪽에도 메꿈을 해줘야 되겠죠. 메꿈을 해주기 위해서 아크를 이용하겠습니다. 아크는 보통 각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24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클릭
클릭,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반경 클릭 하면 이렇게 아크가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 같은 각으로 해줘야 되니까 선택하고 밀러를 이용해서 중심축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쪽 막대기を클릭하게 되면 반대편에 그대로 밀러 카피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면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요 두 개를 라운드 주는 각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가운데도 해줘도 되는데 뭐 이렇게 크로스만 되면 제일 중요한 커브 드로프트는 뼈대가 크로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칭일 때는 양쪽을 같이 따로따로 만들어주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앞쪽도 튀어나와야 되니까 다시 아크, 클릭, 끝점, 그 다음에 얘는 조금만 튀어나와도 될 것 같아요. 뭐 쿠션이 많이 튀어나온 건 아니니까 뭐 10mm 정도만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10mm 정도 튀어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중심축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은 라인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중심을 잡을 끊어줄 수 있는 라인 하나 긋고, 자, 그러면 세로도 아크를 이용해서 클릭,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축이 앞쪽. 그러니까 이럴 때 축이 좌표 키보드에서 입력해도 잘 안 걸려요. 근데 이건 어떻게 잡냐면 앞쪽 방향을 틀어서 움직여 보면, 자, 볼게요. 클릭, 클릭, 움직여 보면 앞쪽에서 프론트라고 잡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프론트 위치. 자동 스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프롬 포인트라고 나와 있을 때가 지금 선의 방향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 위치를 두고 그 다음에 얘도 10mm 이렇게 하면 곡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뼈대는 만들어진 거고요. 이면과 이면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면과 이면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뼈대를 만들 땐. 면은 필요 없으니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면은 지워보고 뭐 이면도 지워보고 이면도 지우고 이면도 지우고 뒷면은 지우고 이면도 지워보고 뭐 바닥면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볼게요. 뒤쪽만 놔두고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안쪽 것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바깥쪽에 뼈대만 필요한 거니까 이런 선들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의 뼈대를 만들게 됩니다. 크로스가 돼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커브 드로프트 중에 맨 끝에 있는 커브 드로프트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텐트처럼 뼈대를 만들어서 형태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팁이 있어요. 먼저 크로스된 선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얘를 적용해도 되고요. 얘를 적용하면 지금 위에서 보는 것처럼 설정하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창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세컨드 수를 늘리느냐, 아래쪽은 얼마나 곡선화 시킬 거냐, 바로 잡을 거냐, 대칭으로 이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꼴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맨 앞에 거를 선택하면, 세부 설정이 있는데, 잠시만요. 뼈대만 보이는 거고, 자, 이미지 아직 적용이 된 게 아닙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세부 설정 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세그먼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2D, 3D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정 변형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보급 과정이니까 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요 위에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맨 위에 있는 아이콘. 얘는 뭐냐면 어디다 꼭점을 모이게 하겠느냐, 이쪽 위쪽으로 꼭점이 모이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면 꼭점 모이는 방향이 바뀌고 한 번 또 클릭하면 사방을 돌아가면서 클릭점이 바뀌게 돼요. 자기가 연결하기 편할 때 들 깨지고 나오기 편한 위치에다가 꼭지점의 방향을 틀어주게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적용을 안 할게요. 일단 빠져나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뼈대를 선택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저는 권장할 때 뼈대 선택보다는 명령어를 먼저 실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실행한 다음에 제가 선을 선택하면 1번, 두 번째 선을 선택하면 2번, 크로스가 된 선이면 2번 선이 아니라 계속 1번으로 같은 색깔로 연결이 잘 됐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작업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3번. 자, 그럼 이렇게 1번으로 다 세 가지를 눌렀지만 1번으로 통일되면 잘 크로스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이 오히려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 작업을 먼저 하기 전에 꼭점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미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창이 뜨고, 얘 꼭점을 아래쪽에다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바깥쪽에 넣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아래점에 모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샘플링이 뭐냐면 이 구분해주는 곡선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되고 위에 거 샘플링이라는 거 클릭 누르면 선이 추가되면서 제가 개수를 올리면 세그먼트 수가 추가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세밀한 세그먼트 수를 올릴 때 근데 당연히 용량이 커지고 버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꺼주고 이건 반대편 세그먼트겠죠. 숨김선의 세그먼트. 그래서 무조건 올리는 것보다는 위에 아이콘을 먼저 눌러줘야지 세그먼트가 추가됩니다. 숫자만 올린다고 해서 추가되는 건 아니에요. 눌러줘야지만 추가됩니다. 자, 뭐 샘플링에서 중간에 빠진 것 같으니까 하나 정도만 추가해볼까 해요. 하나 정도는 추가하고 엔터를 치면 엔터를 치거나 빠져나오면 이렇게 면체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뭐 뒷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동으로 그룹핑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면을 리버스 스페이스 해주면 뭐 형태가 만들어졌겠죠.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커브드로프트가 좋은 게 딱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원래 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면체만 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자, 얘를 커브드로프트 해줬는데 뒤에도 같은 선 중에 뼈대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그럼 얘는 하이드 해놓고 해야 돼요. 켜놓고 하면 선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물체가 연결될 때 잘못 짚혀서 1번, 2번이 하나로 연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브드 로프트로 그룹핑이 된 거는 정리를 할 때 꼭 하이드를 시켜놨다 나머지 같은 위치에 있는 선들을 작업해 주는 게 절대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번거로우니 대칭이니 그때는 역시 밀러 잘 쓰면 다 끝납니다. 밀러를 이용해서 클릭, 중심, 막대기 꽂고 이쪽 방향입니다. 녹색 축 하면 반대로 카피드가 돼서 똑같이 완성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쪽 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얘와 얘죠. 얘와 얘를 오른쪽 버튼 하이드 시켜서 감춰놔야지 이 뼈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뒤쪽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라인을 선택하지 않고 커브드 로프트 스킨,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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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아이고, 잘못 눌렀네. 클릭하면 같이 계속해서는 선택해도 1번이라고 크로스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연결되는 세그먼트 수 확인해서 아까도 알다시피 여기를 누르면 잘 연결됐는지 끝점은 어디다 둘지 이런 걸 선택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낫네요. 여기다는 얘가 나니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샘플링해서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줄여줘도 되고 늘려줘도 되고 기본값 둬도 되겠네요. 얘도 기본값 두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정도에서 퀄리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면 엔터 쳐주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면체가 만들어졌죠. 면을 이렇게 뒤집힐 수 있으니 다시 리버스 스페이스 면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2020부터는 아웃라이너가 적용이 잘 돼서 하이드를 여기서 키거나 끌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작동을 해서 키면 되겠죠. 그럼 앞면과 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간단하게 복면이 다각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룹핑이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 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분해해버리면 밑그림하고도 같이 합쳐지니까 팁을 알려드리면 오른쪽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시 그룹핑을 감싸고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해서 이 그룹핑을 익스플로드 분해해주게 되면 그룹이 한 덩어리로만 감싸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뒤쪽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똑같죠. 대칭이니까 인공물이니까 뒤쪽도 똑같이 뭐 만들 거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얘를 카피만 하면 되는데 어디다 카피할 기준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660이었죠. 깊이가 660이었으니까 라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뒷베이스는 뭐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선택해서 밀러 미드포인트 걸어서 이쪽 수직입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짝대기는 이쪽에서 돌리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앞뒤가 카피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되면 다각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로는 이제 쇼파 사진에서 보다시피 수직으로 연결이 돼야지 뭐 나머지 부스랑 연결되기가 편하니까 여기는 수직을 내릴 거고
쇼파 위쪽에 곡면이 라운드가 약간 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 곡면만 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밑그림이니까 얘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라인을 해서 높이가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얘를 카피해서 갖고 오면 되겠네요. 무브 카피 기준점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 그룹핑은 지금 하이드 시켜주는 게 낫겠죠. 이 라인이 생기는 거 보면 될 텐데, 이 라인도 역시 무브 카피해서 기준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이쪽으로 카피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직선 라인, 엔드포인트,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위쪽 라인은 약간 튀어나오게 쿠션이니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크를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을 연결하고 수직으로 높이를 주는데, 얘도 수직으로 많이 올라올 필요가 없겠죠. 얘는 한 수직으로 올라오면 한 15mm 정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데, 이 면도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주고, 저희에게 필요한 건 이 라인이겠죠. 이 라인. 그래서 역시 커브 드롭트 스킨 순서대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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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게 되면 크로스된 거 확인하고 엔터. 그럼 면체가 간단한 거니까 그냥 엔터 쳐서 끝내면 되겠죠. 역시 그룹핑이 되니까 리버스 페이스 해주고 뒤집혔으니까, 그럼 이쪽 면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럼 하이드 시킨 거를 열기 전에 이제 반대편도 들어가야 되니까 얘도 간단하게 카피를 하면 되겠죠. 밀러 카피를 해서 중심축 여기입니다. 수직점 돌리는 건 이쪽입니다 하면 양쪽에 카피가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곡면에 쿠션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나머지 앞에 만들어 놨던 쿠션을 불러오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만들어졌으니까 얘와 얘, 그 다음에 얘, 오른쪽 버튼 메이크업 그룹 해준 다음에 무브 하면 뼈대는 그대로 있고 옆에 카피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다듬어 나갈 때 실수하지 말고 팁할 수 있는 건, 하다가 언도에서 수정하지 말고 어느 정도가 되면 디테일하게 다듬을 땐 원본 놔두고 과정별로 저장하는 거, 무브 카피.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얘랑 얘 앞뒤가 그룹핑이 다르니까 그룹 안에 들어가서 전체 선택, 익스플로드를 해주게 되면 한 덩어리로 크로스가 되겠죠.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얘는 다 한 덩어리로 이제 크로스가 된 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다국면을 만들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커브 드로프트는 거의 이런 정확한 다면체를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능이 2021 기본 루비 말고 설치된 게 이렇게 뚫린 캡, 아까 뚫리면 있는 게 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막아주는 기능들을 루비 아니면 없었는데 2020년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막아주고 싶은 면을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이 라인 뚫린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채워줍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제너레이터 페이스라는 걸 클릭하면 면이 뚫린 면만 찾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채워주는 거 캐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쓴 게 커브 드로프트의 스킨, 그 다음에 프리도 스케일에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는 것, 그 다음에 베지어 스플라인 곡선화 시키는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형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GH바에서 밀러 카피 이용해서 곡면을 만들었고요.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제 뭐 여기 보면 가죽 같은 거 연결할 때 이제 재봉선이 있는데, 재봉선을 잡아줘야지 너무 밋밋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재봉선을 잡아주는 거는 이 라인을 카피해서 해도 돼요. 라인을 카피해서 되는데, 다른 명령어로 곡면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라운드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위치가 다를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얘를 카피를 못하고요. 다른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루비 중에 하나인데, 다른 것은 무엇이냐? 조로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조로. 칼질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내가 원하는 문체를 그룹 안에 들어가서 거버리면 그냥 잘려요. 그러니까 칼질하듯이 어떤 원하는 부분에 세그먼트를 거주는 건데, 그 조로라는 루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유용한 루비입니다. 자, 조로는 하기 전에는 먼저 탑뷰에서 이제 재봉선이 들어갈 위치를 잡아야 되니까,
탑뷰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탑뷰를 선택했는데 탑뷰가 간다 하더라도 퍼스펙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 메뉴에서 퍼펜디큘러 패럴 프로젝트 2D 얘를 잡아야지 수직면에서 투시도가 안 들어간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T 줄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나 이 정도의 재봉선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50mm 정도, 40mm 정도 엔터. 이 정도의 재봉선이 들어갈 거야 라는 줄자를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조로는 아이콘이 없고 어디냐면 누비를 설치하게 되면 툴스 안에 조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조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이 그룹 안에서 이 라인에 스냅이 걸리면 클릭 그냥 가로지르면 돼요. 가로질러서 클릭해주면 형태에서 세그먼트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다시 카메라 퍼스펙티브 보게 되면 이렇게 추가된 걸 보게 됩니다. 라인은 지워주고 그러면 그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세그먼트가 구분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루비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조인트 프루프 C 쓸 겁니다. 조인트 프루프 C. 조인트 프루프 C의 J, R, V, N, X, F는 각각 어떻게 두께를 줄 거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설명하려면 이것만 1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가장 기본은 J, 곡면의 방향을 따라서 그다음에 이꼴 대등하게 지금 면치와 대등한 방향으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이꼴이하고 J를 제일 많이 쓰고요. F나 X나 이런 거는 뭐 직선의 방향, 뭐 선의 방향 이렇게 선택이 틀립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F를 한번 하고 당겨보면 각 면의 방향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가는 걸 보게 되고요. 뭐 또 선택해서 X를 눌러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원하는 선의 방향이 하나로 한 덩어리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되고요. N을 클릭하면 이렇게 각각의 선의 면의 방향, 그러니까 객체,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오히려 이렇게 다변적으로 쓸 때는 얘를 써주면 되게 편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종이에 따라 자기가 만들고 싶은 형태, 그에 따라 이렇게 프리핸드 방향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거, 좌표축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종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은 J, 그 다음에 이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면과 요 면 재봉선을 잡아주는데 면체가 좀 끊어졌네요. 이게 제가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과거로 돌린 다음에 끊어진 면체가 뒷면은 두께를 뒷면도 그냥 줄까봐요. 이게 왜 끊어졌지? 이게 안 끊어져야 되는데 약간 끊어졌네요. 컨트롤 키 누르고 더블 클릭. 카피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선택을 하고 J를 이용해서 클릭. 근데 얘도 컨트롤 키를 눌러야지 안 그러면 면이 그러니까 풀푸시처럼 복사를 해서 두께를 주고 싶으면 컨트롤 키 눌러서 플러스가 뜨게 하면 되고 그냥 두고 싶다 그러면 그냥 컨트롤 키를 빼서 플러스가 안 뜨게끔 아이콘에 플러스가 안 뜨게끔 작업을 하면 그냥 안쪽에 두께면이 없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높이 이건 되게 얇게 가야 되니까 한 5mm 정도만 줄까봐요. 5mm 엔터 치게 되면 면이 나왔습니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두께가 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끊기면 재봉선처럼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라운드를 좀 줄게요. 아크를 이용해서 그룹 안에서 자, 아크 한쪽 면만 적당한 크기로 뭐 작은 면이니까 프리핸드로 한번 줘볼게요. 클릭 취소치 넘어가서 만들어졌네요. 자, 곡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얘를 팔로우미를 통해서 돌려줄 겁니다. 팔로우미를 통해서 돌려줄 건데 라인 잡기가 불편하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뭐 앞쪽 면을 더블 클릭해서 잡은 다음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만 뜨니까 앞에서 긁어주면 마이너스 뜨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끊어졌네. 다시 위쪽에서 잡을게요. 팔로우미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루비가 있는데 이 면을 잡는 게 편하겠네요. 이 면을 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러면 자, 이쪽 이 셀렉트에서 요령인데 잡을게요. 더블 클릭.
양쪽이 다 잡혔는데 바깥쪽만 필요하다, 안쪽만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쉬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빼주면 빼지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필요 없는 거 빼주고 이렇게 하면 셀렉트 하기가 편해요. 공면 같은 경우 일일이 셀렉트 안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빼주면 될 겁니다. 자, 라인을 선택됐으니까 팔로우미 선택해서 공면을 잡아서 면을 클릭하게 되면 이게 끊어질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따라가는 거로 크로스가 잘 안 돼서 그런 건데 중간에 끊어져 있네요. 중간에 끊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긁어서 누비 중에 웰드, TGI 웰드라고 있습니다. 용접이라고 하죠. 용접을 해서 선이 끊어진 거를 결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이 돼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바깥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워주고 면이 너무 작으면 다시 만들어주면 되니까 빼주고 자, 그 다음에 공면이 따라가는지 한번 보죠. 팔로우미 연체. 자, 바깥쪽으로 잡으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따라가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잡힌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잡혀서 공면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뒤쪽도 해줘도 되는데 안 보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금방 루비 몇 가지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 일단 그룹을 오른쪽 버튼 소프트 스무스 돌려주면 스무스 값을 줘서 올려주게 되면 공면이 사라지겠죠. 아래쪽이 조금 남아있네요. 아까 꼭지점을 면수를 많이 줬더니 공면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안 주는 게 낫겠네요. 그냥 보이는 거는 상관없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주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차적인 커브 드로프트를 이용해서 다국면을 만들어주는 특징이고요. 이게 만들어졌으면 얘를 갖고 배열을 하는데 이것도 나머지 똑같은 방식으로 형태만 다르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러지 말고 우리 아까 연습한 프리도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자, 긴 쪽을 아까 990이라는 걸 줬고 작은 거는 뭐 660 정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만들어 놓은 걸 move copy 또 move copy 한 다음에 얘를 좀 줄여놓죠. 줄이기 위해서 위치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얘를 이쪽으로 가고 얘를 끌고 와서 한번 보죠. 자, 이 쇼파에 있는 것처럼 한쪽을 작은 치수로 줄일 건데 스케일을 새로 만들지 않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할 겁니다. 스케일을 하기 위해서 프리도 스케일은 치수값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선택한 다음에 프리도 스케일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부터 이쪽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높이랑 뒤 폭 깊이는 줄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줄여주는 위치를 갖다 놓고 역시 치수가 현재 치수를 나중에 적고 내가 바꾸고 싶은 치수를 적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쪽에 660으로 줄이고 싶습니다. 슬롯이 현재 치수는 근데 990이에요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660으로 치수가 줄어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브에서 선택점 잡아서 이제 2020에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잡힌다고 했죠. 되게 편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딱 붙여놓은 다음에 너무 붙으면 안 되니까 클릭해서 한 5mm만 띄울게요. 그럼 이렇게 사이도 보이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보편적이죠. 자, 그 다음에는 팔받침, 팔걸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등받이랑 팔걸이랑 이것도 똑같아요. 얘를 카피, 무브, 카피 한 다음에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데 폭을 줄여야 되겠죠. 우선 프리도 스킬 툴 클릭 그 다음에 팔걸이를 줄입니다. 줄여주는데 팔걸이는 폭을 한 330 정도 줄까 봐요.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치수는 330 치수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 하단에
330에 슬러시 현재 치수는 990이에요 하고 엔터 치게 되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높이도 올려주면 되는데 높이도 프리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위쪽을 당기면 이렇게 매직선이나 면이 닿을 때 그것도 같이 당겨져서 늘어나기 때문에 위쪽으로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찌그러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변화가 없는 쪽을 늘려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 가서 늘리는 축의 기준을 위쪽보다는 아래쪽을 잡아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늘려주고 하는데 팔걸이는 좀 높아야 되니까 지금 350이었는데 팔걸이 높이는 한 500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꾸고 싶은 치수 500 슬러시 현재 350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스냅 걸어서 무브에서 미드 포인트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사진과 함께 보면 같은 위치니까 위치를 잡아서 다시 이동을 할게요. 클릭. 그러면 위치가 이동되는 거 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떨어뜨려 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6mm 정도 떨어뜨리죠. 팔걸이 사이가 좀 떨어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니까 반대편에도 무브, 카피 이쪽으로 옮겨놓고 수평으로 그다음에 위치 잡아서 이쪽으로 합쳐놓고 다시 이쪽으로 6mm 정도 띄워놓으면 형태가 나오겠죠. 아이고, 카피를 안 했네요. 카피, 수평 이동, 그 다음에 기준이 될 만한 포인트 이동, 그 다음에 다시 수평으로 6mm 정도 띄겠습니다. 6mm 너무 많이 띄었네. 좀 다시 6mm 한번 띄워주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받이도 같은 거를 그냥 이용할게요. 뭐 등받이도 650 정도 줄까봐요. 팔걸이보다 높으니까 650 정도 주니까 얘를 카피해서 하면 되겠죠. 먼저 카피하기 위해서 얘를 무브 카피, 그 다음에 역시 프리도 스케일, 그 다음에 폭은 같으니까 하나는 폭은 줄일 필요 없을 거고 높이만 주면 될 것 같아요. 프리도 스케일에서 얘도 아래로 두께를 주는 게 좋겠죠. 아래로 해서 바꾸고 싶은 거 길이는 650입니다. 650이고 현재 치수 슬롯이 350입니다.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대신 두께가 좀 얇아야 되니까 다시 뒤쪽에서 클릭 줄어들 겁니다. 근데 얘는 등받이는 330이면 될 것 같아요. 330 슬롯이 현재 치수 660이에요. 하고 엔터 치게 되면 등받이가 줄어들겠죠. 이게 살짝 아까 면을 제가 안 지워서 깨진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할 때 조심하면 안 깨져요. 이거 뭐 제가 할 때 잘못한 거예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얘를 잡아서 기준이 될 만한 곳에 무브, 자 형태 미드 포인트가 잡히겠죠. 미드 포인트 잡고 이쪽에 미드 포인트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좀 크게 가고 싶어요. 아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 수평으로 해서 얘를 무브 이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를 더 만들 건데 뭐 얘를 이용하면 되니까 무브 카피 이쪽으로 가는데, 자 얘는 스케일, 브리더 스케일 꼭지점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아까는 게 990이니까 얘를 줄여야 되니까 660으로 바꾸고 싶은 치수 660, 그 다음에 슬롯이 현재 치수 990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등받이하고 만들어진 소파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듈화된 형태들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다리들이 있는데 뭐 통으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만들면 편하겠죠. 간단하게 그냥 만들기 위해서 뭐 사각형, 그룹 바깥에 사각형을 만들어도 되는데 뭐 사각형을 그냥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렉탱글 이용해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 모서리만 있으니까 클릭, 한 80 바이 80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80, 80. 그 다음에 풀푸시, 높이는 한 30mm, 25mm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룹 안에다 만들었구나. 그룹 바깥에서 만들죠. 다시 한번 렉탱글 클릭 80 쉐이표 80 엔터. 그 다음에 풀푸시 25mm 정도 주면 되겠죠. 25mm 주면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트리플 클릭, 다음 메이커 그룹,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제 무브 앞쪽으로 좀 낼까봐요. 적당한 위치. 다음에 무브 카피에서 원하는 위치. 그러면 뭐 센터는 나중에 맞추셔서 하는 게 정확합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얘를 아까 배운 것처럼 밀러를 이용하면 이 물체 미드 포인트 수직점 방향 잡으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위치 잡을 땐 편해요. 역시 얘 두 개 선택한 다음에 밀러 중심축 미드 포인트 잡아주는 데를 선택을 하고 클릭 수직점 방향 클릭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혹은 다음 것도 역시 똑같이 뭐 두 개씩 하는 게 편하겠네요. 두 개를 무브 카피해서 옆으로 옮겨간 다음에 다시 이 두 개를 밀러 카피 선택 미드 포인트 잡아서 클릭 수직점 방향 클릭하면 이렇게 카피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어주면 다리가 완성이 되겠죠. 뭐 끝에도 두 가지씩 있네요. 얘도 선택 무브 카피 방향. 이건 그냥 할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도 역시 클릭 무브 카피 반대편에 클릭. 그럼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등받이도 당연히 다리가 필요한데 등받이는 얘하고 얘를 카피하면 편하겠네요. 무브 카피해서 이쪽으로 한 축씩 움직이는 게 편해요. 한 축씩 움직이는 게 편하니까 옮기고 다시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다시 얘도 카피 무브 카피 수직으로 내려놓고 같은 위치 잡아준 다음에 클릭 다시 무브 카피할 필요 없이 무브.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위치에 센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가구가 완성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만 그냥 바꿔볼게요. 재질에서 이거 그냥 재질 쓰지 말라. 선택한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재질로 해서 뭐 쇼파면 쇼파 선택 클릭 입혀놓으면 기본 재질 컬러를 구분하게 됐죠. 다리도 역시 컬러에서 뭐 해줄 정도로 크리에이티브 메타리얼 이름 랄랄라 V1A 갈 때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주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쇼파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쇼파와 같은 형태의 쇼파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지금 명령어에서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루비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되짚어서 리뷰를 해드리면 루비 중에 커브 드로프트 중요합니다. 별 100개. 그 다음에 프리도 툴스에서 프리도 스케일의 차이점, 치수가 입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곡선을 만들어준 베지어 스플라인, 곡면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앞에 클래식이 기본이다. 여기의 특징은 시작점과 끝점을 찍은 다음에 시작점 위주부터 곡면을 작업한다. 그 다음에 JHS 파워바에서 밀러 카피, 그 다음에 조인트 풀푸시에서 JRVNXF의 차이점. 루비는 여기까지 써서 지금 이 쇼파가 완성이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고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 뭐 누비 중에 상용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프리 버전이고, 상용 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SUBD라는 루비가 있는데, 이게 맥스나 이런 것들 메쉬 스무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화 시킨 다음에 이걸 곡면을 만들면 정말 쉽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상용 버전이어서, 근데 뭐 여러분들이 쓴다면 저는 권장해요. 저도 이거는 구매를 해서 꼭 쓰고 있는데, 뭐 할인할 때 사면 2만원, 뭐 정가로 하더라도 한 4만원 정도면 사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자기 컴퓨터에선 뭐 테스트 제한 없이 쓸 수 있으니까 버전별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권장. 그러니까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이 상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건 이 버텍스 툴, 점 편집되는 기능, 그다음에 SUBD를 이용해서 곡면화 작업, 메쉬 스무스 작업을 하는 것들은 거의 기본으로 다 쓰는 루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스케치 유케이션이나 아니면 여기 루비 다운 받은 매니저로 들어가서 익스텐션 매니저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게 되면 뭐 그냥 무료로 보름 정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설치를 하셔갖고 한번 써봐도 괜찮습니다. 그 설명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다음 편에서 이제 쇼파가 아니라 의자를 만들면서 이 SUVD를 한번 활용해 볼 건데, 지금 이런 다국면을 만들 땐 거의 필수라고 보면 돼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SUVD 설정 창이 이렇게 있는데, 뒤에 아이표시 있는 뒷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앞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쿠션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얘는 얘를 처음부터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커브드 로프트처럼 할 필요가 없이 직선화된 선들로 면을 구분한 다음에 이 SVD 자체가 곡면화 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 과정 잠깐 보여드리면, 레팅글 이용해서 아까처럼 기본 베이스를 990에 660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풀푸시 높이가 390이었죠. 350으로 만들면 이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운데 중심점을 나눠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 빗면을 선택하고 면은 빼주고, 무브 카피. 내부에 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면이 있으면 안 되니까 면을 제외한 것들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게 되면 형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곡선화 시킬 때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형태를 한번 보게 되면 모서리 있는 부분, 곡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양쪽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라운드 코너에서 맨 끝에 베벨 클릭해서 간격을 한 60mm, 60mm보다 조금 더 주는 게 낫겠네요. 120mm 정도 한번 줄게요. 120mm 너무 크니까 80, 90mm 정도 줄게요. 90mm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각이 치겠죠. 뭐 각이 선이 안 잡히는 거는 전체 선택한 다음에 소프트, 스무스 들어가서 개수값을 낮춰주면 당연히 선들이 구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각을, 내가 원하는 큰 형태의 각을 직선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직선으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부분도 약간 곡면을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곡면 작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선을 당겨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을 당겨서 이면도 줘야 되겠네요. 이면과 이면을 곡선화 작업을 줘야 되겠죠.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레벨, 얘는 좀 작게 가야 되겠죠. 한 50mm, 작게 한 35mm 정도 주면 되겠네요. 35mm. 엔터 치게 되면 각이 형성이 될 거고, 각이 잡힌 걸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각이 없이 한 덩어리로 돼버리면 얘가 스무스를 돌리면 확 곡선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을 주기 싫은 데들은 면을 좀 끊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랫면 잡아서 가운데 있는 것들은 빼주고, 베벨 선택한 다음에 얘는 한
5mm 정도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각을 줬습니다. 선들이 안 나오니까 아까처럼 소프트 엣지 가사를 내려주면 각이 이렇게 잡힌 형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아까는 뭐, 조로라는 걸 이용해서 했지만, 이 부분은, 끊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로 대신 라인들을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아랫선이 조금 헷갈리니까 조로를 쓸게요. 그냥 이것도 역시. 프론트 탑뷰, 그 다음에 카메라, 페레랄, 위치를 좀 튼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탑뷰, 페레랄, 그 다음에 줄자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 클릭, 그 다음에 조로는 툴스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툴스의 조로, 스냅 걸린 거에서 클릭, 반대편 클릭하면 라인이 이렇게 꺼지겠죠. 줄자는 지워주고 다시 카메라, 퍼스펙티브 이렇게 형태가 나오겠죠. 형태가 나온 선상에서 앞쪽면 그었으니까 옆에 면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뭐 아랫부분은 안 해도 된다면 안 해도 되는데 자, 아랫면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선택해 놓은 다음에 당연히 조인트 풀푸시 클릭 면이 이렇게 늘어나겠죠. 플러스가 없이 나오는 게 좋으니까 얘도 5mm 정도만 띄우겠습니다. 더 하게 되면 형태가 나온 걸 보게 되죠. 저렇게 직선화 작업들을 하면 얘는 작업들이 끝난 겁니다. 직선화 작업을 한 걸, 자, 전체 꼭 SVD를 쓸 때는 그룹핑, 메이크업 그룹을 해줘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 준 다음에, 자, SVD 첫 번째가 실행입니다. 스무스를 주는 실행, 클릭해주게 되면 한 번 이렇게 주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고요.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스무스 강도입니다.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좀 더 곱게, 또 한 번 누르면 좀 더 곱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이것도 역시 3단계 이상 안 가는 게 유리합니다. 3단계 이상 안 가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아까 윤곽을 잡아줬지만 얘가 없어진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스무스를 준 다음에 해도 되는데 제가 먼저 줬더니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네요. 근데 뭐 이거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다시 한번 끊어주면 되니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2번 정도만 줘도 되니까 2번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공면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너무 곡선이 됐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아이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얘는 뭐냐면 내가 곡선을 똑같은 강도로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주고 싶다. 그럼 그 면들이나 선을 선택해서 곡면을 덜 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럼 더블 클릭, 면은 중요치 않아요. 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여기는 곡면이 이렇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값이 나타나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면 여러의 포인트의 라인에 치수값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잡아서 당기면 이렇게 펴져요. 나는 이렇게 피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곡면이 덜 들어가고 싶어요. 이 정도만 위치를 잡아주면 전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치수가 바뀌면서 곡면이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 앞부분도 역시 아까 곡면을 나눠준 게 있는데 여기도 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중에서도 이 라인이 앞쪽 라인이 곡선이 너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라인이 있다면 얘를 선택하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선택한 다음에 역시 네 번째 아이콘을 선택하고 이 값을 이렇게 올려주면 다시 펴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조절해서 곡면을 안 주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면 되겠죠. 뭐 이 면을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역시 치수값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형태를 바꿔놓게 되겠죠. 이렇게 두께를 주는 방법이 좀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좀 더 당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이 부분 말고 빠져나와서 아랫부분도 같이 선택해야 될 것 같다. 그럼 뭐 이 부분만 잠시만요. 바꿔볼게요.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많이 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치수값 올려주면 치수가 당겨지면서 형태가 좀 각이 잡히는 형태가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절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아랫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선택하고 치수값을 올려주면 얘는 또 공면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치수값의 조절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선택해서 라인 선택, 네 번째 변형, 치수값을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하는 형태가 한 번에 만들어졌고,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렇게 되면 그 SVD의 기능을 아직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형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얘를 완벽하게 그냥 우리가 스케치업 모델링 오브젝트로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SVD가 있고 여기에 메쉬로 바꿔주세요. 컴퓨터 메쉬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해 줘야지 이제 과거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바꾸게 되면 대신 메쉬 구조로 형태가 이렇게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조금 앞쪽 좀 튀어나온 걸 하고 싶다면 우리가 쓰는 거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지만 FFD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FFD 프리 트랜스폼 선택해서 3 곱하기 3 센터점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점을 더블 클릭하면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가운데 세 줄 긁어서 주의사항은 이 점을 선택해야지 물체를 선택하면 물체에 들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프리 트랜스폼 자유 변형을 할 때는 이 점의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면 그룹 안으로 들어가고 윗줄만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무브 가운데 포인트 수직으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면이 튀어나오게 되겠죠. 다시 앞쪽도 세 줄 선택한 다음에 무브 앞으로 조금 당길 겁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복면이 나오게 됩니다. 양쪽을 같이 하고 싶으면 스케일을 갖고 이용해도 돼요. 뭐 여기도 역시 뒤쪽도 선택. 근데 뒷면은 등받이랑 만나는 부분이니까 튀어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으면 FFD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냐면 끝났으면 얘는 지워줘도 돼요. 얘는 지워줘도 물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고핑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소프트 스무스 들어가면 두 가지 바를 체크하고 움직이게 되면 깨끗한 형태의 물체가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SVD 특징이에요. 뭐 얘도 역시 똑같이 그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배열을 한다거나 하면 브리더 스케일을 이용해서 치수를 뭐 바꿔주게 되면 원하는 치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쇼파가 만들어지겠죠. 두 가지가 같은 방법이에요. 정적으로 작업하느냐 아니면 SVD를 이용해서 작업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쇼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여기까지 루비 활용 5가지 정도의 루비를 활용해서 만드는 걸 했고요. 다음 편에서는 의자를 이용해서 SVD를 이용해서 의자를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